안녕하세요, 두바이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사막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두바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여기에 규모가 엄청나게 큰 발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가지고 많이 흐립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가지고 안에 뭐 설명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내용들을 한번 보고 또 이해를 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휴게소인데 이렇게 터키 커피가 있네요. 모래에서 이걸 데우더라고요. 마차 라떼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두바이 초콜릿. 박스만 엄청 크네. 휴게소 앞쪽에 이렇게 장작들이 많아요. 장작들이. 이게 아부다비 휴게소인 에드녹입니다. 저기 뒤에는 모스크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유소에 모스크가 보통 같이 있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도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팀홀튼, 버거킹이 주유소에 같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들고 이동합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한번 모스크인지 확인하고 가죠. 모스크가 아닌가? 공사 이렇게 하고 있고, 주유소가 덩그러니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도심지에서 한 15분 정도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발전소는 거리상으로는 저희 집 있는 데에서 차로 한 50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한 40km,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와, 이거 철근 엄청 두꺼운 거네요. 보시다시피 지금 주변이 완전 그냥 사막입니다. 근데도 사막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크레인이라던가 뭐 이런 장비들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땅이 이렇게 널려 있어 가지고 이것도 되게 큰 자산이 되겠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이제 한 20km 정도 집에서 나왔네요. 집에서 20분 정도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고, 앞으로 더 들어가면은 30km 정도 더 사막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높은 건물, 뭐 산 봉우리 같은 거가 하나도 없네요. 오른쪽에는 주유소 덩그러니 있고, 주유소가 진짜 여기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가면 편의점도 있고 뭐 버거킹 뭐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ATM하고 푸드 이런 거 있네요. 신기한 게 여기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풀숲이 있잖아요.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풀숲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다 배관 깔아놓고 관리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그런 게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사람의 손길을 태워가지고 지금 나무랑 잔디 같은 거를 심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이렇게 켜본 건데, 여기에 뭐가 있나? 네, 여기는 지금 좀 비어있죠. 네,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나무가 좀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관리가 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저 앞에 지금 모래 연기가 자욱한데요. 비상등을 켜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와, 뭐가 안 보이네. 이런 거 저도 처음 봅니다. 잘 안 보여요. 비상등을 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앞이 안 보여. 여기만 잠깐 그런 건지 좀 괜찮아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두바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와보면 사막 안에 뭔가가 있어요. 저기 지금 말 타는데 사람들 말 타고 있네요. 오른쪽에. 지금 찍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발견을 하면은 다음번에 한번 또 와서 또 제가 여기 뭐가 있는지 지도 찾아보고 이따가 한번 알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새로 또 발견한 거는 연두색, 저런 초록색 간판 말고 형광 연두색의 지금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이언스 루트라고 해가지고 연두색, 형광색 간판이 있었거든요. 간판이 아니라 도로 이정표. 그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과학 실험을 하는 무슨 도시가 있다거나 그런 단지가 어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앞으로 쭉 직진 한 15km 가가지고 태양광 발전 단지를 가서 볼 건데, 지금 제 옆에 다른 차들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마도 사막 카페라던가 캠핑장 이런 데를 가고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조금만 나오면은 캠핑할 수 있는 곳들이 조금 있는데,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 물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라고 하네요. 지금 확실히 성수기고 11월 달까지의 여기 관광 실적이 역대급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다 하면은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성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두바이몰이라던가 이런 도심지 쪽으로 안 가고 바깥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는 현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관광 안 가지고는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바깥쪽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와, 여기 앞에 무슨 단지가 있네? 러브레이크라고 있는데, 러브레이크라고 해서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인데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드론을 띄워야 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약간 사막 안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 파크를 갑니다. 여기 국왕의 태양광 발전 단지네요. 왕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아마 국립 시설일 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왼쪽을 보고 가야 됩니다. 아, 여기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좀 쉬고 있습니다. 오, 새들이 많네. 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캠핑 가고 있죠, 저 차. 짐 잔뜩 싣고. 지금 오른쪽에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사이클 트랙이라고 하네요. 사이클 트랙. 자전거 사이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전거 트랙이 있고 거기에 모래가 하나도 안 쌓여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트랙인 것 같아요. 저기 하늘 위에는 비행기도 갑니다. 와, 오른쪽에 진짜 자전거 타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고압 송전선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아마도 저쪽 태양광 전기 만들어낸 거를 도심지로 보내는 그 라인일 것 같아요. 날씨가 마침 조금 개고 있어가지고 잘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정면에 저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저 건물입니다. 이제 보일 것 같아. 이제 보일 것 같아. 아, 다 왔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R&D 센터라고 돼 있고요. 지금 정면에 요게 R&D 센터고, 이야, 이런 데를 또 내가 와보네. 왕의 얼굴이 역시나 걸려 있습니다. 지속가능 혁신 센터입니다. 일단 나무가 심어진 거 보니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따로 뭐 예약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온 거여가지고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여기 이메일을 보내서 정식으로 촬영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약을 하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입장을 안 시켜주는데, 오늘 약간 휴일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다른 차들도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냥 차로 갈 수 있는 데를 한번 쭉 들어가 봐서 경비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저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오늘 금요일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도 좀 있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지금 금요일 오후부터 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금, 토가 원래 휴일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와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안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 안에는 관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보여드리면은 태양광 패널이 쭉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 뒤쪽으로는 전부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공사. 네, 여기 그냥 다 평지인데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저 태양광 단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두바이 청정 에너지 전략 2050에 따라 가지고 두바이 전력 생산의 100%를 청정 에너지로 만들자라고 하는 2050년 목표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광 발전이 있고요. 태양열을 모아서 발전할 수 있는 집광형 태양열 발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단일 부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전체 면적이 77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런 부지를 둘러보면서 두바이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대신에 제가 또 오늘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바로 알막툼 공항이거든요. 알막툼 공항. 거기를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판만
찍고 가야 될 것 같네요. 800메가와트 포토볼테익 파워 플랜트라고 합니다. 페이지 3네요. 페이지 3. 네, 오늘은 못 들어가고 갑니다. 네, 여기 태양광 패널 단지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이동합니다. 그럼 공항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공항은 지금 두바이의 약간 북쪽에 DXB라고 해서 두바이 현재 인터내셔널 공항이 있고요. 남쪽에 엑스포시티 근처에 알막툼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밑에 알막툼 공항이고, 여기가 전체 활주로 5개짜리 공항을 늘리고 있대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밑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환승할 일이 있어가지고 카타르 공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그 두바이 현재 인터내셔널 공항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두바이의 그 명성과 이런 거에 맞지 않게 건물도 낡아 있고 출입구도 좀 작고 그래요. 안에 시스템은 물론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공항도 늘릴 필요가 있고 더 최신식으로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알막툼 공항이라고 따로 있었던 부분을 확장을 엄청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몇 개 공항들이 허브 경쟁을 할 텐데, 이 중동 쪽에서는 지금 사우디냐, 카타르 도하 공항이냐, 아니면 여기 두바이 공항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가 그럼 과연 허브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크게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연간 이제 방문객이죠. 그거를 2.5억 명인가까지 늘린다고 해요. 보통 공항이 1억 명도 커버가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그거에 훨씬 더 상회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항의 조금 왼쪽에 보면 제벨알리라고 해서 전 세계 또 최대 규모인 항구가 있고요. 그래서 항구, 공항 이 두 개를 전 세계 최대 규모로 가지고 있으면서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도를 더 보여드리겠지만 주변 땅이 그냥 지금 옆에 이런 황무지 같은 공간처럼 텅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전 세계 최대 공항 그리고 최대 항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곳에 산업단지가 아마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쪽에서 종사하게 되는 이 인력들 엄청 많겠죠. 근데 지금 땅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두바이에 부르즈 칼리파 있고 그 다운타운이라고 불리는 흔히 말하는 곳이 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마리나 베이하고 팜주메이라고 하는 곳이 이 밑에 쪽에 상대적으로 있는 편인데, 지금 공항 부지는 그거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 이 남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 지역을 조명하고 있는 컨텐츠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실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그럼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알려드리고 나중에 여기 집을 사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연간 렌트를 했을 때 한 사람으로 그냥 쳤을 때 최소한 200만 원 정도씩은 드는 것 같아요. 월 렌트로. 그 뭐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한 달 월세로 한 뭐 600, 800,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깨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년에 월세만 가지고도 나가게 되는 게 거의 뭐 1억 가까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럴 바에 집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고, 나중에 뭐 렌트를 받는다던가 렌트를 준다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 사가지고 이자를 갚으면서 뭐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잠깐 차들이 있는데 잠깐 구경을 가보죠. 이렇게 뭐가 있나? 아까 오는 길에 사람들이 사막에 있길래 뭔가 잠깐 궁금해서 내려봤습니다. 이제 진짜 지프가 필요한 순간들인데, 지금 아마 이 차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저기를. 여기 사람들은 뭐하러 가는 걸까? 쫓아와 보고 싶긴 한데 공항 가야 돼가지고 잠깐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또 한 대가 저렇게 들어가네요. 아마 저 안쪽에 뭐 캠핑장 같은 게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이거는 뭐 지금 물론 렌트한 거지만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여기 캠핑하게끔 세팅을 딱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가서 장작, 아까 휴게소에서 보셨죠? 장작 사가지고 들어가서 사막 생활을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나중에는 여기서 또 저기 차 가지고 한 달 동안 사막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에 한번 해보면은 되게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저 사람 멈췄습니다. 자, 아쉽지만 그러면은 공항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야, 또 바로 오른쪽에 무슨 사막,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기까지 온 김에도 잠깐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아시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이크가 중간에 있어요. 그냥 막 이런 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 가고 있어요. 도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근데 저렇게 안에 차들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가봅니다. 바로 오른쪽에 호수가 있구나. 우와. 여기 다 사람들 멈춰가지고 한번 가보죠. 사진 찍으러 왔네. 오케이. 이 맛이구나. 저는 여기에 잠깐 차를 세우겠습니다. 와 씨 감성.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진짜 사막의 호수입니다. 사막에 있는 호수. 새들도 많고 물이 맑네요. 맑아요. 크진 않은데 여기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도 더 있고 여기 크게 있네. 쭉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여기에 하트 모양 보이시죠? 여기 호수였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고 공항 갈게요. 공항. 자, 갑니다. 와씨, 차 또 빠졌네요.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길을 잘못 들었어. 살짝 타이어 돌려가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퀴 앞쪽을 또 한번 퍼내고, 타이어가 그냥 도로 타이어라서 아이고, 퍼내고 한번 가보고 안 되면은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한번 밟아보죠. 이래서 사막에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되네.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사륜 걸어가지고 모래 살짝 파내고 천천히 밟으니까 어쨌든 나가지긴 하네요. 와, 여기도 조금 위험하다. 역시 사륜. 와, 살았네요. 어쨌든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태양광 단지로는 못 가고요.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알막툼 공항입니다. 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면은 해가 떨어질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전부 공항 부지인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거의 다 와 있는데 이 빈 땅들이 지금 전부 공항 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타이어 터진 게 도로에 많냐, 위험하게. 공항 사인 나오죠? 알막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자, 왼쪽은 빌라 단지인 것 같고 오른쪽이 전체가 공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DWC예요. DWC.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멈춰야 됩니다. 금방 바뀌어요, 신호가. 자, 길은 3차선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깔끔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공항이 살짝 보여요, 숲 사이로. 근데 한참 들어가야 되는 것 같네요. 에미레이츠 플라이 트레이닝 아카데미가 있고 알막툼 공항하고 두바이에서 밀고 있는 자국 항공기, 국적기 에미레이츠 항공, 이 두 군데를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공항 주변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 건물은 뭘까 과연? 홀리데이인이네요. 홀리데이인. 나중에 한번 여기를 묵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환승객들이나 그 직원 뭐 이런 분들 임시로 잠깐 쓰는 숙소가 아닐까 싶네요. 로프트,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낮게 건물 보이는 곳, 저희가 공항입니다. 이제 공항 운영을 하나?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를 한번 지켜볼게요. 와, 오늘 태양광 패널 그쪽 보러 갔다가 못 보고 공항 보고 사막에 오아시스 가가지고 잠깐 바퀴 빠져서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공항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있었던 곳은 아마도 다음 주 주중에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고, 거기랑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리프라고 해서 바닷가에 그 산호초 단지 만든 데가 있어요. 거기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고차 단지, 차 그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단지가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가 오토 그 카 딜러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허브를 또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라이벌 디파처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하나? 비행기가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한번 가보죠. 아주 깔끔하고 차가 앞뒤로 뭐 한 대, 두 대밖에 없습니다. 렌탈카 샵도 보이고 택시 내리는 곳, 카 파킹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디파처 한번 가보죠. 아, 공항인데 사람 뭐 운영 안 하는 것 같다 느낌이. 불은 다 켜있고 한데 비행기가 안 보여요. 비행기가. 주차장에도 차가 거의 없고 여기가 파킹인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주차비도 왠지 안 받을 느낌. 차단기가 없는데. 자, 지금 현지 시간은 금요일 12월 5일 금요일 저녁 5시 40분입니다 차가 좀 있긴 한데 지방공항으로 운영을 하나? 저기 앞이 출국장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근처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다 주차합시다. 이번엔 그냥 앞으로. 자, 앞에 디파처 보이죠? 오케이. 자, 살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차비도 안 받아요. 지금 여기가 알막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전 세계 최고 사이즈의 공항이 될 예정입니다. 아, 요걸 딱 보니까 알겠네요. 지금 요렇게 돼 있고 비행기 시간 보니까 17시, 18시에 2개, 20시 1개, 22시 3개, 23시 2개, 아침 7시 3개, 8시. 거의 시간당 한 대, 두 대 정도 날아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장소는 모스코, 리야드, 제다, 사우디 쪽, 뭐 코펜하겐, 다마스쿠스, 베를린. 유럽하고 사우디 쪽에 약간 지방공항처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아직은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비어 있어요. 여기는 약간 어라이벌인가? 같은 층인데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렌트카 뭐 환전소 있는 거 보니까 도착층인 것 같아요. 도착 지역. 근데 뭐 지금 뭐 공사도 막 하고 있고 옛날 공항의 느낌이긴 나긴 하는데 아마 리노베이션을 하겠죠? 이쪽이 출국장인 것 같네요. 출국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쫙 비어 있네요. 네, 미팅 연락이 하다 보니까 9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두바이에 사람들이 많이 와보지 않은 곳을 조금 와보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꾸준하게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는 두바이의 앞으로의 미래의 기회가 많이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알막툼 공항을 예전부터 제가 오고 싶어 했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글로벌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을 만들까에 대한 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허브가 되고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그 다음에 컨텐츠라던가
투자금, 돈 이런 것들이 또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이 어떻게 이쪽 이 나라를 밀고 들어올지, 그리고 실제 인프라 물리적으로 실제 사람들이나 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보니 주변 땅도 운전하면서 살짝 보게 되고 엄청 넓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다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항이 앞으로 진짜 활주로 5개짜리 엄청 큰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조명을 해보고요. 집에 들어가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이쪽 지도하고 홈페이지를 좀 보면서 앞으로 이 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려고 하는지 그런 청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집으로 갈게요. 네, 그럼 구글 지도 보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갔던 알막튼 공항 여기고요. 지금 제가 여기 사막 요런 태양광 발전 단지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자, 두바이 전체를 보시면 이 위쪽에 다운타운이 있고 팜주메이라 마리나 쪽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항구가 이쪽입니다. 항구 전세계 최대 공항. 근데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지역을 꽉 채워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활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공항이 계획이니까 지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는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공항이 전 세계 최대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어진다면, 그러면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이 주변 지역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공항이 이제 현재는 여기거든요. 여기 두바이 국제공항. 여기에서 중심축이 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사이즈를 비교해 봐도 여기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두바이에 올해 아마 이 공항을 통해 가지고 1억 명 정도 두바이에 왔다라고 제가 예상을 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 국제공항 큰 게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두바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이런 거를 발견을 하고, 기존에 제가 예상했던 것들, 알게 된 것들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말이 막 꼬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저도 점점 이 나라는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했던 가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 더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에너지, 전기. 이 앞으로 미래 자산 중에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AI 반도체 칩 같은 거 중요한데 그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그래서 그거의 원천이 되는 거는 태양열 에너지, 그리고 또 원자력,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태양광 패널 쪽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축복받은 나라예요. 자, 보시면 오일 있죠, 무한하게 쏟아지는 태양열 있죠. 그리고 어쨌든 바다가 있으니까 바닷물을 또 전기를 돌려가지고 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물도 있고, 사막의 그 넓은 땅들, 아직 개발 안 된 땅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투자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으면 끊임없이 이쪽으로 뭔가 유입이 되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나라가 가진 게 진짜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흐름 속에서 저는 여기저기를 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있고, 아까 하나 더, 해양 쪽에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 관광을 위한 목적인 건지, 산호초 이 군락지를 엄청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의 목적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더해가지고 그럼 땅, 바다 쪽,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기술들, 거기에 대한 투자금, 그리고 이 나라의 관광을 목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 인프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하나씩 제가 파헤치는 중입니다. 진짜로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자, 갑시다. 저녁도 먹고 집에 갑시다.